안녕하십니까. 박일절 방송 나는 나 115번째 시간입니다. 며칠 전도 꽤 됐군요.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던 이제 오른손이라는 작품을 팔아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모페드를 타고 다녀서 학교 생활이 훨씬 편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나니까 그럼 도대체 그 작품이 누가 사갔는지 또 그게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제 그 단서가 이제 좀 있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미술학교 이제 교사로 근무할 때 전혀 모르는 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. 보니까는 그 오른손이라는 작품을 지금 현재 전시해 놓고 있는데 자기네 사보에다가 그 작품을 게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작가의 말을 싣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짤막하게 작가의 말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.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작품을 보존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. 그게 대략 한 87년도, 8년도 그쯤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4, 5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, 그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써주고, 이제 그 뒤로 그 사보 한 권이 저한테 이제 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또 까맣게 잊어먹습니다.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하고 95년도인가 6년도인가 아무튼 신혼 때인데 그때 이제 제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방에 앉아서 드라마를 이제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. 그 드라마가 최진실 씨가 지연을 했던 별은 내 가슴인가 뭐 아마 그런 제목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이제 드라마를 이제 신나게 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 빌딩에서 그 미술품들이 뭐 조각 그런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개 전시 작품 가운데 제 오른손 작품이 보이는 것이었어요. 저는 깜짝 놀랐죠. 저건 내가 만든 작품인데. 그러면서 뭐 그 작품이 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게 벌써 이제 30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아들 딸 낳고 이제 키우면서 잘 살다가 몇 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하니까 온갖 생각들이 이제 다 나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요즘 제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유튜브를 이제 녹음하는 일인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 작품들이 과연 많지도 않지만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. 물론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돈을 받고 팔았던 작품이 오른손이라는 작품이고, 이제 집에 옛날에 이제 그 단칸방에서 이제 세트를 살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작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친척 집에 맡겨놨다가 또 친척 이사 간다고 그러면은
또 후배들한테 후배 작업장에 또 맡겨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후배들이 뭐 분실했다, 뭐 잃어버렸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재 파악 자체가 안 되는 작품들이 이제 꽤 있는데, 뭐 설마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도 아닌데 그걸 분실했다라는 건 솔직히 좀 납득은 안 됩니다.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같이 미술을 하던 그 후배가 내 작품을 어떻게든 그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어디다 잘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이제 어떻게나 제 추측일 뿐이고, 후배는 다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뭐 좀 달라고 하기도 갑갑하고 이제 그렇습니다. 그런 와중에 그 오른손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팔아가지고 편하게 한 학기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년 전에 내가 소재 파악을 했던 그 작품이 과연 지금 오늘날까지도 잘 있을까?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. 이제 제 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. 사실 내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옛날에 그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나왔던 적이 있고, 그 작품을 사갔던 분이 이러이러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 것 같다. 그러니 네가 그 회사의 사옥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줄 수 있겠냐.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빠의 작품이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호기심도 생기고, 또 아들 역시도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알았다고 이제 주말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워낙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뭐 3년도 아니고 뭐 3일도 아니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설마 과연 추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가서 집에 올 때까지 또 그걸 못 기다리고 카톡을 보냈어요. 그 건물 지하까지 다 뒤졌지만 지하에 있는 그림만 진실되어 있고 조각 작품은 하나도 없다. 아빠 작품은 못 찾겠다.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서 못 찾는구나라고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제 아들이 그냥 나오기가 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 경비 보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생긴 작품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냐? 그러니까 그 경비원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냥 나오려다가 그 건물 그 뒤편에 보니까 이제 그 경비실이 아닌 이제 관리실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작품 그 형태를 뭐 이제 형태라고 해봐야 오른손이 이렇게 힘을 쭉 빼고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기는 비교적 쉬울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작품이 우리 아빠가 만드신 건데 지금 눈이 어두워지셔서 굉장히 그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. 다만 이제 그 작품이 잘 있는지만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관리실에 계시던 분이니까 그분이 그 회사에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별은 내 가슴에
그 최진실이가 나왔던 그 드라마에도 그 작품이 나왔었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혹시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작품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품들은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놔뒀는데 그 몇몇 작품은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 이제 우리 제 아들이 이제 제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제 아버님이 워낙 그 좀 눈이 어진 상태에서 작품의 소재를 궁금해 하시니까 사진을 딱 한 장만 찍어가도록 좀 허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아무튼 이제 어렵사리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제 입장에 이제 그 처음엔 아들이 찾을 수 없다라고 카톡을 보냈다가 그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보내줬습니다. 이제 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야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제 아들한테서 이런 그 사진과 함께 이제 작품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10년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가슴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그 작품을 제작할 때는 그냥 맨 땅에서 그 철사를 하나하나 오래 붙여가지고 그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조각을 제작하는 데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그 이제 그 광화문에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동상도 있고 또 세종대왕의 이제 그 주화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 청동을 녹여가지고 바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은 그 점토를 이용해서 이제 진흙으로 원형을 다 만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원형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제 겉을 석고를 이용해서 이제 겉을 이제 뜨는데 그때는 하나로 그냥 덩어리째 그 뜨면은 뭐 안에 있는 그 진흙을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조각으로 이제 나눕니다. 그러니까 이제 되게 뒤쪽은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그 석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진흙을 파내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석고가 굳으면은 그걸 다시 분리해 가지고 그 이제 안에 있는 진흙을 이제 하나하나 다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로 진흙을 씻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그 뭐 비눗물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왁스를 칠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석고상과 안에 다시 그 채워놓는 그 내용물이 분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시 이제 뭐 석고나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겉에 있던 그 석고 틀을 다 깨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주물 공장에 가서 그 주물로 이제 다시 거기에 그 틀을 맞춰가지고 이제 떠내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물 틀과 틀 사이에 보면 이렇게 그 이음새가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남게 됩니다. 그럼 그거를 다시 그라인더로 갈거나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깔끔하게 다듬어서 이제 그 작품을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청동 그 자체는 또 그 누리끼리하게 또 별로 그 색깔이 예쁘질 않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
화학약품으로 그 염색체를 해가지고 뭐 까맣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짙은 그 황갈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 시간이 많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무게감을 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그 굳이 작품 제작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, 제가 그 만든 오른손도 그 철사를 한 10cm에서 15cm 정도 잘게 다 쪼개 가지고 다시 그거를 용접으로 이제 붙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걸 이제 맨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, 처음에 그 내가 원하는 그 표정이 없는 무표정한 선의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제 진흙으로 만듭니다. 그렇게 해서 진흙으로 이제 원형이 완성이 되면은 그 밖에다 이제 석고로 발라가지고 겉을 만들고, 그것을 그냥 몇 조각 내서 그 떠낸 다음에 진흙을 다 파내고 나서 그 석고틀 위에다가 그 잘게 자른 그 철사를 이제 쫙 깔았습니다. 그렇게 깔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 깔려 있는 그 철사를 이제 하나하나 용접기로 이제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큰 형태를 만들고,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그 석고틀을 떼낸 다음에는 그 엉성하게 이제 붙어 있는 그 철사들을 그 용접 자국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 철사와 철사가 그 붙어 있는 그 염새를 그 용접으로 다 막아가지고, 그냥 보면은 철사 용접 자국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. 뭐 제 얘기는 아닌데 그, 그 진흙으로 이제 점토 이용해서 이제 오른손을 그 원형을 제작을 할 때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실기실로 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는데, 프랑스에 이제 세자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. 그 양반의 이제 그 대표작이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인데, 사람의 엄지손가락이야 뭐 기껏해 10cm도 안 되는 작은 건데, 이분은 그 손 전체를 만든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그 주물 공장에 가서 그 주물 기술자들이 그 작업하는 걸 보니까 작품을 그 작은 작품을 확대해서 크게도 이제 주물을 뜨고, 또 큰 작품을 축소해 가지고 작게도 이제 주물을 뜨고 하면서 그 크기를 자유자재로 그 변형을 주더라는 것을 이제 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난 삼아서 당신들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데 이 내 엄지손가락을 그 크게 사람 키만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? 하니까는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 엄지손가락을 석고를 떠가지고 이거를 1m 이상 되는 큰 크기로 여기 키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거기서 그대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이제 석고를 떠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이제 엄지손가락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세자르라는 작가가 이 턱수염을 굉장히 길게 이제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,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 80년대 워낙 그 장발이 유행하던 때여가지고 머리도 거의 이 어깨까지 내올 정도로 긴 장발을 하고 있었고, 또 수염도 한 2cm 정도 더부룩하게 이렇게 앞에 이제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손을 만들고 있으니까 선배들마다 하는 소리가, 야 이철인 너 여기 수염 기르고 손 만드는 거 보니까 세자루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작품을 만들었고, 그 작품이 이제 대학미전에 출품이 되어서 또 전시가 되고, 거기에 이제 그
그 관람을 오셨던 그분이 이제,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들이 가서 그 작품을 확인하고 온 그 회사의 아마 회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와서 작품을 사가신 건 아니고 중간에 그 화랑 대표를 통해서 그, 그 작품을 이제 사겠다는 의사표현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판매가 되어서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그 모페드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지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. 어쨌거나 이제 제가 그렇게 수십 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그 작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니까 마치 시집갔던 딸이 수십 년 만에 친정에 와서 아빠 하고 이제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반가운 마음이 지금 새록새록 이제 솟아나고 있었습니다. 사실 뭐 오늘 이 얘기는 뭐 다른 분들에게 크게 뭐 참고가 될 만한 것도 아니고, 그렇지만 제가 조각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대학 4년 동안 그야말로 온갖 그 중노동을 감내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, 또 이제 그 결과로 미술학교에서 한 4년 근무하면서 제자들도 이제 기르고 했었는데, 지금은 비록 이제 무명 작가로서 잊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 작품이 현재 제가 그 소재를 알고 있는 몇몇 작품들만큼은 오래오래 잘 보존이 되어서 내가 죽은 후 수십 년, 수백 년 후에까지라도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음속에 또 간직하면서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